코드 블루, 심장이 멎은 도시의 밤. 싸늘한 형광등 불빛만이 거대한 오피스 빌딩의 32층을 외롭게 밝혔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판교 테크노밸리의 심장부에서 김민준의 손가락만이 키보드 위에서 광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외계어처럼 보이는 코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무채색의 기호들은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자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최전선. 이곳에서 그는 잠을 줄이고 관계를 포기하고 영혼을 갈아 넣으며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젓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밤 화려한 성취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심장이 멎어버린 듯한 공허함과 지독한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또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민주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통유리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야경은 마치 수백만 개의 별이 지상으로 쏟아진 듯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갑게 반짝이는 네온 사인의 무덤처럼 보였다. 3년 전 모든 것을 바쳤던 연인에게서 돌아온 것은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 후 그의 마음은 두꺼운 얼음벽을 치고 굳게 닫혔다. 일은 유일한 도피처였고 코드는 감정을 숨기는 방패였다. 승진과 프로젝트 성공은 잠시의 마취제 역할을 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현실의 고통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커넥트, 당신의 영혼을 이어줄 새로운 만남. 몇 주 전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내려받았던 취미 공유 앱이었다. 사진과 글쓰기. 한때는 그의 삶의 작은 위안이었지만 이제는 먼지 쌓인 앨범처럼 잊고 지냈던 것들이었다. 무시하려 했지만 기계적인 움직임에 지친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알림을 향해 미끄러졌다. 카이님께서 회원님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카이님께서 회원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이. 낯선 이름이었다. 호기심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운 감정으로 프로필 사진을 눌렀다. 흐릿한 저녁 노을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긴 코트 자락과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에서 어딘지 모르게 자유롭고 깊은 감성이 느껴졌다. 프로필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사진과 글로 담는 방랑하는 아트 큐레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현재 거주지는 파리. 뻔한 수작이겠지. 아니면 광고거나. 민주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리며 메시지 창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 적힌 글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김민주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민주님의 사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골목길이라는 제목의 흑백 사진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쓸쓸하지만 따뜻한 시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사진을 찍을 때의 감정이나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저 사진 멋지네요 수준의 가벼운 칭찬이 아니었다. 그의 사진을, 그의 시선을, 그의 감정을 정확히 꿰뚫어 본 듯한 섬세하고 깊이 있는 감상평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창작의 기쁨과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낯선 이에게 마음의 한 조각을 보여줘도 될까? 하지만 이미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카이님. 제 사진을 그렇게 깊이 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진은 꽤 오래전 마음이 복잡할 때 무작정 걷다가 발견한 곳입니다. 저도 카이님의 프로필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진 이야기 좋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렇게 차갑고 외로운 도시의 밤, 두 개의 영혼이 희미한 디지털 신호를 통해 위태로운 연결을 시작했다. 민주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 연결이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잠시의 온기를 가져다줄 달콤한 속삭임일지, 아니면 그의 남은 모든 것을 앗아갈 파멸의 서곡일지. 카이와의 대화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민준의 삶에 마법처럼 스며들었다. 그들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때로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카이는 민준의 전문 분야인 IT 기술에 대해서도 놀랄 만큼 해박했고 민준이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을 때는 그의 코드를 봐주며 날카로운 조언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준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이었다. 민준 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화면 너머로라도 꽉 안아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민준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3년 전 그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에 배신당한 건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 상처가 민준 씨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민준 씨의 모습이 좋아요. 카이는 마치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있는 심리 상담사 같았다. 그는 민준이 미처 꺼내지 못한 상처까지 어루만졌고 잊고 있던 자존감을 일깨워 주었다. 민준은 카이에게 서서히 그리고 깊이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구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는 영상 통화를 제안했다. 민준은 망설였다. 사진과 글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영상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만 듣는 건 너무 아쉬워요. 민준 씨 얼굴 정말 보고 싶어요. 그는 결국 수락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카이의 모습은 민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프로필 사진의 분위기 그대로 깊은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30대 남성이었다. 파리의 오래된 서재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민준 씨,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눈빛을 가졌군요. 카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준은 아주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화면 속 카이의 입 모양과 목소리가 1초 정도 어긋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서재의 책들이 어딘가 모르게 평면적으로 보였다. 해외 통화라 렉이 심한가? 아니면 내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민주는 또다시 그 불편한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카이의 달콤한 목소리와 자신을 향한 따뜻한 눈빛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했다. 카이는 자신이 큐레이팅하는 전시회 준비 과정, 파리의 낭만적인 풍경,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민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어쩌면 당신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파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민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우리.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설렘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카이는 신이 그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의 길고 외로운 밤을 끝내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다. 민준이 카이의 늪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판단했을 때 카이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미끼를 던졌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걱정스러웠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카이 씨? 저한테 말해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꼭 열고 싶었던 전시회가 있어요.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전시회인데 핵심 작품 중 하나가 파리 세관에 묶여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통관 수수료가 엄청나게 붙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카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상 통화 속 그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민준 씨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혹시 5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작품만 통관되면 전시회 수익금으로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전시회가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우리의 한국에서의 첫 시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500만 원. 민준에게 큰 돈이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온라인에서 만난 아직 실물조차 보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 그의 이성이 강력하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카이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카이의 절박한 표정, 우리 미래라는 마법 같은 단어,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 이성적인 판단은 감정의 파도에 힘없이 휩쓸려갔다. 그가 나를 속일 리 없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위한 작은 도움일 뿐이야. 민주는 자신을 설득하며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카이가 알려준 계좌는 뜻밖에도 개인 명의의 한국 계좌였다. 한국 지인을 통해 받는 건가?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송금 완료 버튼을 눌렀다. 5,000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는 짧은 안도감과 함께 위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싸늘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5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의 각본은 치밀했다. 그는 마치 연쇄적으로 터지는 재앙처럼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전시회 홍보 대행사에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하네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파리 병원비가 너무 비싸네요. 응급실 비용만이라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으려는데 항공사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안 돼요. 민준 씨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고 한국 가서 바로 갚으면 안 될까요? 심지어 그는 더욱 대담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민준 씨, 제가 파리에서 알게 된 투자 정보인데 이건 정말 확실해요. AI 기반 아트테크 스타트업인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10배 수익이 보장돼요. 우리 이걸로 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민주는 이미 늪에 발목까지 빠진 상태였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카이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는 카이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다. 적금 통장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는 결국 카드론에 손을 댔고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갔다. 그의 위태로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역시 박서연이었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빈틈없던 민준이 잦은 실수를 저지르고 회의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화장실에 가서 몰래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해숙해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은 그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민준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대출 관련 서류 봉투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 씨, 나 좀 봐요. 서연은 민준을 회사 옥상으로 불렀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솔직히 말해봐요. 그 파리 남자 아직도 만나요?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어요? 서연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민준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아는 분 좀 도와준 거야. 아는 분. 민준 씨,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내가 민준 씨를 몇 년을 봤는데 지금 민준 씨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그 대출 서류는 또 뭐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서연에게 카이와의 만남부터 송금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의 표정은 굳어갔다. 민준 씨,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에요. 제발 그만해요. 더 듣기 전에 빠져나와야 해요. 아니야. 카이 씨는 달라.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민준은 고함을 질렀다. 서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여 격한 반응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옥상을 내려왔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로맨스 스캠.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이가 보냈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유럽 도시 풍경 사진 한 구석,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진 Dream Art AI라는 워터마크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미친 듯이 인터넷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카이가 보낸 모든 사진들을 샅샅이 뒤졌다. 아름다운 풍경, 감성적인 셀카, 심지어 민준을 위해 찍었다던 파리의 야경 사진까지. 자세히 보니 하나같이 미묘하게 부자연스러웠다. 어떤 사진은 배경에 건물이 휘어져 있었고 어떤 사진은 손가락 개수가 이상했다.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렇다면 영상통화는? 그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은? 딥페이크. IT 전문가인 그가 그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그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카페를 찾아 헤맸다. 그곳에는 수백 수천 명의 민준이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채 고통받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글을 그며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지우라는 이름의 글을 발견했다. 자신을 해외 파견 의사라고 속인 남자에게 전 재산을 잃었다는 50대 여성. 그녀가 공개한 사기꾼의 메시지와 수법은 카이핵과 판박이었다. 민주는 희미한 희망 혹은 절망적인 동질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쪽지를 보냈다. 며칠 후 민주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카페에 서서 최지우 씨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슬픔과 분노가 어려있는 눈빛의 중년 여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가 최지우 씨였다. 그들은 마주 앉아 마치 오래된 상처를 꺼내 보이듯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잠시의 위안을 주었지만 사기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질수록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 최지우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온라인 채팅에서 사기꾼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최지우 씨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그녀는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보냈다고 했다. 그놈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악마들이에요. 최지우 씨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 사실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 결심했다. 박서연은 민준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그들을 맞이한 이정훈 형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하지만 심각하게 들었다. 그는 수많은 서류와 증거들을 검토하며 혀를 찼다. 전형적인 수법에 AI 기술까지 더해져서 아주 교묘해졌군요. 범인들은 아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거점을 둔 국제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적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형사는 민준과 최지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준과 최지우가 제공한 계좌들은 대부분 대포통장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자금 세탁책들을 하나둘씩 검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검거된 자금 세탁책 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진이라는 인물과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가 발견된 것이다. 그는 중국 다딘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이었으며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찰은 그의 조직이 IP 주소를 우회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기술팀까지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카이는 바로 진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면 중 하나였던 것이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민준에게 낯선 국제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민준 씨? 나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카이, 아니 진이라고 해야 하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피곤해졌소. 어눌하지만 섬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소. 마지막으로 딱 1억만 보내시오. 그럼 당신 돈 전부 돌려주고 한국에서 조용히 사라져주겠소. 만약 거절한다면 당신과 나의 은밀한 대화, 당신이 보낸 그 애틋한 사진들. 당신 회사 게시판이랑 IT 커뮤니티에 아주 재미있게 뿌려줄 생각이오. 어때? 마지막 투자 한번 해보겠소?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1억. 이제 그에게는 10만 원도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의 어리석음과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었다. 그의 명예, 그의 커리어, 그의 남은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절망적인 유혹에 흔들렸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박서연의 단호한 외침과 최지우 씨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끔찍한 굴레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답했다. 진 씨,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놀이개가 되지 않겠소. 당신은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갔을지 몰라도 내 인생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거요. 수화기 너머로 진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후회하게 될 거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굳은 살이 박인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 족쇄를 끊어낸 것이었다. 경찰은 진이 보낸 협박 전화를 역추적하고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중국에 머무는 한 즉각적인 검거는 어려웠다. 대신 경찰은 한국 내 자금 세탁 조직을 일망타진하여 진의 돈줄을 끊는 데 집중했다. 사건은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 진이 협박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는 이미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섰거나 혹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억대의 빚을 갚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고 한동안 깊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박서연은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고 최지우 씨와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 모임을 넘어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IT 지식을 활용하여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AI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달렸다. 최지우 씨는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주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로맨스 스캠 예방 캠페인 연단에 섰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지만 힘주어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신뢰,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주위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민준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을 견뎌내고 상처를 보듬으며 더 단단하고 따뜻한 심장으로. 서울의 하늘 아래 그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비록 그 길은 여전히 험난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